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1.8% 하락하고 나스닥이 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S&P 500도 1%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 내외의 하락을 보여준 거지.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장 초반엔 하락 출발을 했고 1%대, 그리고 나서 12시쯤에 조금 반등을 하다가 그죠? 또 오후 들어서 이란의 반격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어,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금요일 시장이기도 했고 미국 시장 역시 그런 흐름들로 봐서 뭐 이미 뭐 우리가 장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스닥 선물이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6% 정도 하락, 뭐 그것도 안 왔네,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에서 조정 나올 만한 타이밍에 조정이 일정 정도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격을 하는 그 흐름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느냐 봉쇄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야.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뭐 금요일에도 장중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되고, 또 이란의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타 나라를 도와줄 수도 없는 형편이잖아, 그죠? 하다못해 북한한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죠? 거기다가 중국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력 암투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유럽의 그 이슬람 유럽이란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의 이 동맹 이런 지원 이런 부분들을 또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죠? 뭐 지금 아까 방송하기 전 시간대에 보게 되면 뭐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으면 뭐 더 이상 보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뉴스도 흘러나오잖아,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참 이란이 비참하죠, 그죠? 두드려 맞고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그게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죠? 뭐 사실 미국이 몰랐겠냐고, 그죠? 뭐 네타냐후가 워낙 그 독특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그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그때 자국 국민들에 대한 대피 이런 이야기까지를 한 걸 보면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진행된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에 얘기했었던 거하고 똑같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1박 2일 정도의 효과, 그 정도의 흐름이지 확전을 우려하는데 확전은 쉽지 않다라는 게 기본이야.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 이렇게 싸우느냐,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번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이 최근. 요때 있었지, 그제? 기억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셔? 돌직구 통해서도, 나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죠? 작년에 9월달이었잖아. 기억나나? 이렇게 보면 그때도 제가 얼핏 언급했는데 그때도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하루 1300개 폭격하고 9월 23일 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이다 하면서 레바논 베이루트 도심 공습하고, 그죠? 그래서 이란이 헤즈볼라에 대한 전면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란의 보복, 이스라엘의 미사일 200발 발사하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가 치를 거니 뭐 이란이 추가 보복 안 하면 우리 조치 종료, 뭐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잖아. 근데 그 종료라는 게 오늘 빨리 나왔어요, 뉴스가,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이란 고체 연료 시설 정밀 타격을 하고, 이게 작년 9월 말에서 10월 달이에요. 작년 9월 말에서 10월 달. 기억나시지?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답이 없어. 이거 작년 9, 10월 달에 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라고. 근데 기억을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들어가는, 지금 현상의 프로를 한번 봐보라고. 그죠? 지금 6월 13일 날, 그죠? 6월 13일 날 아침에, 10시 때 우리가 속보 해가지고 핵시설 선제 타격한 이스라엘. 그죠? 그리고 영공 폐쇄하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 확전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이란 충돌에 금융시장 영향이 어떠니? 그때도 나온 거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야, 여기가. 여기가 오만이고, 그죠? 여기가, 이쪽이 이란이고, 여기 사이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죠? 그래서 JP모건이 이쪽에 극단적 시나리오로 여기를 이란이 막아버리면 뭡니까? 여기에
중동 국가들의 원유 수출 이 부분이 2천만 배럴 정도가 하루에 운송이 되는데 여기 나가고 들어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유가가 120불, 130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더니 뭐예요? 오늘 5시에 나온 뉴스로 이란 외무 이스라엘이 공격 멈추면 보복도 멈출 거다. 아니 지네가 당해놓고 그죠? 지네가 당했잖아. 이스라엘한테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끝났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다 안 끝났다. 그건 두 번째고 여기에 대한 반응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응? 똑같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글로벌 시장 글로벌 국가에서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을 땐 서방 국가 전부 다가 러시아를 침략한 러시아를 공격을 했죠. 그죠? 거기에 이제 중국하고 뭐 이란, 북한 이런 쪽이 러시아 편을 드는 멘트를 논평을 냈고 반대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보복이 된다. 침략을 한 부분. 여기에서는 서방 국가들 대부분은 뭡니까? 뭐 지지하는, 그지? 결국은 지지하는 발언이잖아. 그죠? 논평이고. 반대로 뭐 중국하고 러시아, 그죠? 이쪽은 비판하는 논평이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진영 싸움이야, 결국은. 그죠? 글로벌 국가도 결국은 진영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사실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란, 뭐 여러분들이 종교전쟁, 종교, 정치,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하게, 갈등이 있는 국가인 건 아시잖아. 그런데 단순 종교 문제는 아니야. 그제? 이스라엘은 1948년,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 그러니까 2년 전에 1948년에 건국이 됐는데, 그게 팔레스타인 땅 위에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주변 아랍국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인정 안 하고, 팔레스타인 땅 뺏은 이스라엘이 불법 국가다. 그죠?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엔 친이스라엘이었어. 그런데 1979년에 이슬람 혁명 이후에 판이 바뀌면서 뭡니까? 반이스라엘 노선을 택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란이 그죠?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 하마스나 헤즈볼라 그죠? 이런 쪽을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국가 테러의 스폰서로 본 그런 흐름들 속에서 계속 논쟁이 있었던 거지. 그런 가운데에서 2023년, 2024년 사이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란은 하마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런 쪽에 그 헤즈볼라나 하마스가 숨어 있을 만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해간 부분. 그게 그죠? 작년에 심화됐었고 이번에 또 터진 거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란은 반이스라엘 부분이고 친팔레스타인.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실 예전에 같은 종교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란이 그죠? 바이든이 좀 잘못한 게 많아 솔직히 말하면. 그죠? 뭐냐? 이런 거지.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부분이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힘이 있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죠? 힘 있는 자가 두드려 패면 힘 없는 자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죠? 그게 우리 좀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게 힘이 주먹이냐 법이냐 권력이냐 돈이냐 이런 차이만 있는 거지 그죠? 사실 바이든 때 이란에 대해서 핵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일정 농도 우라늄 농축 농도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 정도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줬었다고. 그거를 이제 원천 다시 재협상을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이 트럼프 정부가 핵 협상을 이란하고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말을 안 듣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협상 부분이 6월 15일에도 협상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죠? 그런데 이제 여튼 이 네타냐후 이 총리가 공격을 한 거지. 그죠? 여튼 이제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한 상황이라고 그걸 여기서 더 이야기하기보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그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에 의해서 중동의 확산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제가 그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란 중동 국가들도 이란을 좋아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 그리고 사우디하고도 적대적인 관계고 그러면서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같은 이슬람이긴 하지만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란도 사실 원래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수니파였었는데 이란의 왕이 그죠? 수니파 이쪽 부분을 다 살해하고 그러면서 시니파로 바꿨지. 그죠? 시아파로 그죠? 그래서 수니파가 몰살당하면서 시아파로 개종을 한 부분. 그러면서 이란은 사실 중동에서 왕따 국가라고 할 만큼 그죠? 그런 몇 안 되는 시아파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동조하는 쪽이 시리아나 레바논 그쪽 집권 세력인 그 헤즈볼라나 예멘 그 후티 반군 요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슬람도 같은 종교 내에서 이슬람교라는 종교 내에서도 이 파벌이 놓여져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이제 이 금융시장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은 자 요거야. 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란의 그 시아파
그죠? 이란 이슬람교의 시아파에 좀 호응하고 하는 쪽 라인이 여기란 말이야. 레바논, 시리아 정도. 그죠? 요 정도고, 나머지 쪽 부분에 있어서의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 에미리트나, 뭐, 요르단이나,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친미 성향이 강하지.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 그죠? 이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군수물자를 수출하고, 지난번에 이 걸프 3국, 순방할 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무기 팔고, AI 팔고, 그죠? 중국한테 AI 고사양치 그거 가지고 협박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한테 판다는 건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친분이 엄청나게 진행된 거지. 그러니까 무기도 팔고, 뭡니까? 여러분들 국가 안보 자산을, 그죠? 적대 성향이 있는 국가에 팔아요? 안 팔아요. 그게 나중에 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양 AI나 이런 방산, 이런 쪽을 수출한다는 건, 그 나라한테, 그 나라와 관계가 엄청나게 진행됐다는, 그게 이미 다 약을 쓴 거야. 그제? 일정 정도 약을 썼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이 이란 이렇게 공격하는 걸 일정 정도 봐준 거라고. 자, 그러면 사실 이거 여기서 이스라엘이 전투기로 공격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요르단이니 이런 영공을 살짝 넘어가도 미국이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스라엘 공군기를 공격하지 못하지만 이란이 이쪽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건 그죠? 이런 국가들이 싫어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상전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공군전이나 해군전도 어렵잖아. 그죠? 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옵니까? 여기는 이미 이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미국 함대가 다 지키고 있고. 그리고 공중전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호르무즈 해협 이거 봉쇄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해되세요? 이 부분을 봉쇄를 하면 국제유가가 뛸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거야. 사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가, 그죠? 네타냐후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또 이런, 법률적으로, 그지? 잘려야 될 상황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왜? 이런 얘기 재미없죠, 그죠? 그냥 주식 얘기만 해? 결론만? 결론만 얘기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어. 응? 제가 늦어도 9시 15분 이 정도엔 끝낼 날이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사실은 네타냐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내각제잖아, 내각제. 그죠? 연립정부를 구성해서 50% 이상의 이 지분을 갖고 있어야 그 연정이 성립이 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내각 선거를 통해서 다시 또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네타냐후 네타냐후가 제가 그 정당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고 여하튼 네타냐후가 나름 소수 정당하고 합쳐서 한 60%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는 거다고.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슬람교도 순니파니 시아파니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도 그렇잖아. 불교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불교도 종단마다 해가지고 그 종단 내에서도 또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항상 여러분들 이거지. 민주당도 뭡니까? 친명파, 비명파가 있고, 그죠? 국민의힘도 친윤파가 있고 비윤파가 있고 비주류가 있듯이, 그러니까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듯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그런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왜? 그 기본은 뭡니까? 기득권을 획득하느냐 못하느냐지. 그 권한, 권력, 그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이니까. 그게 돈이든 부든 권력이든. 그죠? 그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슬람교처럼 유대교도 그냥 나누어져 있어.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교의 그 신앙을 따르는 생활 방식을 따르는 그죠? 철저하게 따르는 극한 정통파가 있고 또 중간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냥 나 유대교 믿는다라고 하는 그지? 그 정도인 그리고 일상에서는 별로 종교적인 색채를 갖지 않는 그런 세 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고. 철저하게 유대교 극정통파 이쪽 생활 방식을 따르는 유대교 원리주의자가 하레디야.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죠? 우리 성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구역 이런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아주 골수분자들이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죠? 수도자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응? 그런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은 그죠? 일상적인 부분에서 TV나 인터넷 전자매체 이런 건 사용도 못해. 그냥 그 휴대폰도 전화기 기능만 있는 전화만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별로 소수면 큰 영향이 없지. 그지? 그죠? 그런데
이 소수였을 때, 그런 사람이 인구 비율이 아주 작은 소수였을 땐 정부에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군대도 안 가는, 이스라엘은 남녀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극한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생활 보조금 받고 경제 활동도 안 해. 병역 면제를 받아서.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런 면제 혜택을 한 게 1949년 정도인데,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출산율이 7.5야. 7.5명. 응? 우리나라 몇 명이라 그랬어요?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졌다가 0.8이라 그랬잖아. 그죠? 한 명도 채 안 난다리잖아. 그죠? 그런데 이 유대교 내에서 그렇게 성직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출산율이 7.5명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응? 그들은 종교 색채 때문에 피임도 안 해. 응?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상 되면 성인이야, 이미. 그래서 결혼해. 그러니까 애를 무지개수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 정당하고 그 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정당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0%가 넘어섰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뭐 많이 늘어났지만, 많이 늘어나서 조금 부담인데, 이렇게 애를 계속 쑥쑥 나면, 그죠? 향후 10년, 20년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군대 안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그 극한 종교 집단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응? 그런데 하도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하렛이라는 그런 종교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 군대에 들어갔는데, 그죠? 안식일 같은 때에는 근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여군 장교나 이런 지시를 받을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상당히 또 무식해. 정도만 공부를 하지, 이런 인터넷도 안 하고, 그지?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수학 개념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죠?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좋은 점이면서 나쁜 점이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1인 1표제잖아. 그죠? 다수결의 원칙이잖아. 응?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주의 한 축에 다수결이 있는 거지. 그죠? 모두 다 원한다고,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그것이 옳은 건 아니야. 그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야. 내 구성원의 어떤 조직이든 있는데 그 중에 다수결 원칙이 다 맞는 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님비 현상이나 이런 것도 사실 다 연관된 건데, 여튼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런 이스라엘도 문제인 거야. 시간이 갈수록 저런 그 인구 사회학적 구조 이런 속에서 정당의 관계 이런 걸 따져보게 되면, 그죠? 지금 이란이 핵을 개발한, 이란은 다 핵 발사대 이런 건 다 있어요. 핵탄두만 뭡니까? 그 중량, 우라늄 농축농도만 올리면 2주 안에 핵탄두를 만들어서 발사할 수 있는 나라야.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후에 이걸 가만히 방치를 하면 이후에 이란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네타냐후 정권에서 싹을 안전히 뽑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또 거기다가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이 전쟁이 지금 5월달인가 6월달에 5월이지 5월달에 네타냐후가 법률적으로 걸려가지고, 그제 6개월 있다가 다시 그거 해야 돼. 그래서 정부의 네타냐후 총리자를 잃으면 깜빵 가야 돼요. 응? 그런 정치적 상황도 같이 놓여져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공격을 했다. 자, 그러면, 그죠?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 그랬잖아. 그지? 이 호르무즈 해협. 지금 보이는, 여기가, 이제 바다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과 오만이 같이 이제, 이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야. 요때 이제, 실질적으로, 잠깐, 궁극적으로,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그죠? 그래도 지 원죄를 삭제하고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국민이 많이 지지를 하면 또 반대 급부를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오랜 수건인 이란의 핵시설 이 부분을 공격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요게 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잘 보시면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 다 뭡니까? 원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그죠? 한국이나 중국, 일본으로 들어오는 원유가 이쪽으로 통과를 해야지 들어온다고. 특히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정도가. 응? 그러니까 여기가 봉쇄되면 한국은 70%를 받아오니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우리나라의 비축유 보게 되면 한국 석유 비축량 추이를 보게 되면 2023년 9월 자료인데 그제? 요게 민간이 113일분. 그제? 그리고 정부 비축분이 119일분. 이렇게 평균 한 115일분 정도. 그죠? 그러니까 한 3개월치는 갖고 있는 거지. 그래 옛날보다는 조금씩 늘어났지, 그죠? 왜? 하도 뭐 중동이니 뭐니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니까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구나. 요 민간 부분이 113일분, 요 정부 부분이 119니까 합치면 229, 232일분, 그죠?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7개월, 8개월 아니지? 8개월 정도 비축분이네, 그죠? 그러니까 뭐 충분히는 보유하고 있지만, 이쪽 부분에서 이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 영향이 미쳐질 거 아니야. 응? 그런데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미국 미군이나 또 유럽의 해군들이 가가지고 이거 봉쇄 못하게 하는데 사실 요 해협을 봉쇄하기는 상당히 쉬워요. 여기에서 이 해협 자체가 짧고 그 짧은 가운데에서 그죠? 짧은 가운데에서 수심이 깊어야 이 LNG선 이런 게 통과를 할 수 있잖아. 그죠? 실제로 그 수심이 깊은 그 부분은 이 오만 쪽, 이쪽은 바다 수심이 낮고 이 이란 쪽이 깊기 때문에 요 이란하고 오만하고 같이 관리를 하지만 이란 영해 안쪽으로 통과돼서 움직인다고. 유조선이. 응? 그러니까 예멘 후티 반군처럼 무력으로 여기를 봉쇄하는 게 아니라 이란이 그죠? 합법적으로 그지? 선박에 대해서 검사한다 뭐 하면서 제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여러분들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지. 어느 도로를 가는데 그죠? 평상시 매번 통과 잘 되던 도로가 막혀 있어. 막혀 있는 이유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사고가 났든지, 하나는 그죠? 그 사고에는 뭐 음주운전 검사라든지 뭐 이런 게 포함되는 거고, 그죠? 아니면 도로 뭔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잖아. 그게 뭐 여기서 뭐 폭탄으로 예멘 후티 반군처럼 불법으로 공격, 선박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막는 거라면 영국이든 유럽 해군하고 미 해군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그죠? 선박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고 자국 내 영토를 통과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쓸 경우엔 그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야. 다른 나라가.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유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유가 상승 부분이 진행이 되면 그죠? 총유주는 단기적으로 좋겠지만 일단 여기가 막히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운임료가 여기 불안해지니까 운임료가 비싸게 되고 그죠? 그러면 운임료가 비싸게 지면 유럽 쪽에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한 운송료가 올라가니까 부담인 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실제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유가 한번 보죠. 다시 되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유가가 올라가는 걸 트럼프가 안 좋아할 거다. 안 좋아할 수는 있지만 좋아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제?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 미국의 셰일가스 수익률이 일정 선상 확보되려면 유가가 몇 불이 데드라인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셔 혹시? 응? 어디였니? 방송을 하면 뭐 하냐고 기억을 안 하는데 예? 그죠? 60불 제가 이때 이야기했었잖아. 언제야? 왜 60불이 그건지 그게 4월달인가?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고. 에너지 패권의 그림 드릴 베이비 드릴 해가지고 배럴당 60달러 기준이 붕괴되자 미국 셰일 기업들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리드가 단숨에 4% 상승했다. 그건 뭡니까? 60달러가 붕괴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안 된다고. 트럼프는 유가 하락을 원해.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나 6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건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이 망하기 때문에, 그제? 그래서 60달러가 마지노선인 거야. 그죠? 이게 4월 16일 자료잖아. 그제? 그래서 60달러 선이 일종의 마지노선이다고. 그 4월달 부분 유가를 딱 보세요. 요때지. 여기 저 60불 이하, 57불, 뭐 55불까지 내려갔던데, 이거 4월 16일이니까 요때 제가 이야기한 모양인데, 그지? 아니, 4월 16일, 그치.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60불 이하로 내려오고 막 이랬긴 하지만, 결국은 그건 이게 외바닥, 이게 쌍바닥 하면서 만들어서 올라오잖아. 그지? 그러다가 지금 77불까지 갔다가 73불로 내려와 있지만, 응? 미국은 지금 이 정도 되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부담이지만,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이야. 그죠?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도 돼. 유가 올라가도 돈 벌어 걔네들은. 양수겹장이지. 여기서 더 올라가도 미국한테는 좋고 내려와도 좋고. 그죠?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 유가가 그죠? 90불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지? 그건 뭐에 좋은 거냐. 이게 다 연관된 거야. 여러분들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야. 90불 이상으로 가게 되면 친환경 관련주들. 그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전기차든 다 좋은 거라고. 그쪽이 좋은 혜택을 받는 쪽. 90불 이상일 때가. 그죠? 70불 이하일 때는 친환경의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야. 그죠? 그럼 70불에서 90불 사이는 그냥, 그죠? 중간. 왜? 유가가 비싸면 친환경 수요가 커진다고. 여러분들도, 기름값 하는데, 휘발유가 2,000원이고, 응? 2,000원이 넘어가고, 뭡니까? 경유가 1,800원, 1,900원 막 이렇게 치솟으면, 단박에 전기차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새 차를 구매하는 욕구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분위기, 원전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고. 반대로 유가가 70달러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면 뭐하러 굳이? 그죠? 뭐하러 굳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 섹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리는 거라고. 이해되시지? 무슨 얘기인지? 응? 이제 그런 흐름 부분들이 놓여져 있다. 그럼 결론부터 얘기했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냐? 그죠? 시장 경제 뉴스다 하시고, 그죠? 확전이 어떻고 뭐니, 개소리 하는 것들은 믿지 말아라. 그냥 뉴스다, 그건. 그죠?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뉴스다. 이해되시지? 뭔가 사안이 났을 때, 특히 대한민국 언론은 침소 봉대해서, 그죠? 클릭수를 눌리기 위한 수준이지, 정말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전 감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거기 그 뉴스에 현혹되지 말아라. 아시죠?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어도 조종이 나올 위치야. 그 조종 나올 위치에서 조종이 나오는데 전쟁이 났고 확전 중동 전쟁 지금 4차 전쟁 중동 1, 2, 3, 4차 전쟁이 어떻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란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유가가 130불 가고 그러면서 더 불안해지고 만일을 가정하면 그죠? 만약에를 가정하면 그죠? 주식 못 해. 그죠? 내일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면 전쟁 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돈 좀 벌어서 아파트? 그죠? 아파트 안 파게 돼요? 집 없는 게 땡이지, 장땡이지. 그죠? 돈 있으면 뭐해? 돈이,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휴지 쪼가리 될 텐데, 전쟁 나면? 그잖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무, 침소봉대에서 염두에 두지 말라는 거야. 아시죠? 그런데 진짜 더 확대됐어? 그럼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돼. 주식은. 그죠? 어느 주식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합니까?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이 좋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맨날 올랐습니까? 응? 저 신정부 정책 관련지라고 맨날 올랐습니까? 지수가 오른다고 별 볼 일 없는 섹터,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자동차가 이거 지수 따라 올랐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전쟁이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나서 지수가 떨어진다고 전부 다 같이 떨어집니까? 아니야. 그지? 우리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방향을 보는 거야. 방향. 올라가는 추세의 방향에서 좋은 이야기가 계속 진행돼서 올라가다가 조종받아야 될 때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조종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조종이 완료되면 다시 추세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하락하다가 그죠?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하락해야 되는 흐름인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가끔 가다가 반등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주식은. 그 가장 근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실적. 그죠? 그리고 그 실적에 더해서 주가가 과하게 더 상승하고 과하게 더 하락하는 건 내러티브. 그죠? 실적 플러스 수급. 그리고 그 수급 속에서 그죠? 안 좋은 수급이면 떨어지는데 내러티브라는 것도 긍정적 내러티브와 부정적 내러티브가 있잖아. 이 산업은 앞으로 그죠? 뭔가가
많이 올라온 게 부담이 되어서 쉬어도 또 갈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는 거라고. 제가 쳐다보지도 않지만 남북 경협지 하면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뭡니까? 조그만 기업 중에. 조그만 기업은 아니지. 골프장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해. 아시죠? 저 가평도 골프장 있고 저 부산에도 좋은 골프장 있는 회사 있잖아. 남북 사업도 하다가 했고, 그지? 그 누구예요? 아난티. 응? 가평 가평 골프장 가봤는데, 그죠? 그런 거 올라가잖아, 그지? 응. 응? 아, 제 선배가 뭡니까? 뭐예요? 이거 뭐래? 법인 뭐지? 회원권 갖고 있어가지고 한 3번인가 4번을 가봤는데, 아니 그렇게 올라간 거잖아. 갑자기 얘가 실적이 바뀌었나요? 왜 갑자기 왜 이쪽으로 왔지? 그건 뭐냐면, 정책 관련주와 실적 관련주, 그죠? 관세 유예주, 관세 피해주,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시소게임하고 가는 거예요. 6월 3일 대통령 바뀌니까, 그죠? 6월 3일 딱 바뀌었, 그 6월 3일 대선 이후에 퍼박치잖아, 그지?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거 안 하지.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니까. 그지? 여튼, 정책에 의해서 긍정적 내러티브를 받아서 올라가든, 아니면, 그죠? 실적에 의해서 긍정적 흐름을 가지고 올라가든, 아니면 실적에 의해서 내려가든 하는 부분에 저런 해외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정 정도의 뭡니까? 양념 정도로만 파악을 해야지. 그죠? 금요일날 가장 세게 오른 대형주가 뭐예요, 여러분들? 유가 오르니까. GS. 그죠? GS가 가장 올랐잖아. 응? 그지? 그러면 얘가 내일 저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더 뭡니까? 불안해지고 하면서 유가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난 GS 사겠다? 그러면 맨날 얘의 적정 가치니 평가니 이런 걸 볼지 말고 전쟁 더 나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라 이러면서 매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 종목을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를 사놓고는 그 다음에 펀더멘털 따지고 그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어떤 주식을 사든 내가 그 타이밍에서 무엇을 보고 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GS를 사고 또 흥구석이니 석유 관련주니 그 곁다리들이 있잖아. 슈니드니 전쟁 관련주, 옛날에는 퍼스텍이니 삼고 빅텍이니 이런 이상한 주식들, 그지? 이상한 주식들 아니면 너무 평가절하나? 그지? 그건 아니고 여튼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시가총액 거래도 안 되다가 그런 이야기 나오면 번쩍번쩍 떠서 몇 프로 오른 거야? 15% 올랐네 빅텍이. 그죠? 이런 게 부러우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걸 하는 건 뭡니까? 그 기준점에서 이거를 사서 이제 저쪽에서 그런 중동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별 볼 일 없으면 다시 원위치 가거든? 그죠? 실적이 개판 5분 전이니까, 그지? 실적 자체를 보면 개판 5분 전인가? 봐야지 진짜. 그냥 관심도 없으니까. 그죠? 몇 년째 실적은 별 볼 일 없고, 그죠? 영업이 10억대 내다가 43억 적자에다가 18억 흑자. 그죠? 근데 그 전쟁 기대감 이것 때문에 사놓고는 떨어지면 이거 난 어떡하냐고 얘기하면, 그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주말에 한 분 나가셨던데 저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든 어떤 종목을 살 때 내가 현대차를 사든 SK 하이닉스를 사든 내가 살 때 무슨 관점으로 그 주식을 사는지, 그게 그 살 때에 생각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떨어지면 뭡니까? 다른 이유를 찾는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지금 주말 방송한 게 아닌데, 그죠? 지금 막 3,000%막, 응? 3,000% 막 갔어, 그지? 이러면 지금 벌써 9시인데, 그죠? 다시 원위치로 들어와서. 자,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실, 금요일에도 다 이야기했고, 여러분들께 장중에도 보내드렸었잖아, 그지? 가장 중요한 건, 15일과 17일,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G7 정상회의. 그죠? 새로운 정부 들어서 첫 공식 외교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그래야 앞으로의 관세 정책이나 외교 통상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 그 다음 이제 뭡니까? FOMC 회의, 그지? 우리 시간이야 이거는. 미국 시간으로는 17일 18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결론이 나는 게 19일이니까 FOMC 회의 결과. 그죠? 근데 이번에는 동결이 우세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매일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를 보고 있지만 물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면 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중동의 이 부분이 더 길어진다면, 만에 하나 저는 길어질 거라고 보진 않지만, 만약에 이번 주 내내 계속 또 이스라엘이 더 때리고, 그죠? 이스라엘이 저는 멈출 것 같지 않은데 사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확전을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떡볶이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죠? 완전히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싶은데, 이번에 미국이
뭡니까 그거 그 지하로 벙커 뭐지? 아씨 라디오님 뭐지 그게? 벙커버스터 그런 그 핵심 그건 안 좋잖아 이스라엘한테 그죠? 그래서 지하 깊게 있는 시설은 파괴를 못했잖아. 원래는 하려면 그것까지를 파괴를 해야 제대로 된 거지. 그죠? 그래서 그냥 일정 정도 겉으로 보이는 거 파괴하고 그 이후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을 통해서 뭐 국제적 IAEA의 감시를 받는다든지 뭐 감찰을 이거를 받는다든지 그지? 뭐 그런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조금 더 공격을 할 건지 그 부분은 조금 퀘션 마크인데 여튼 아까 본 걸로는 뭐 이란이 항복하는 꼴이니까 그죠? 여튼 뭐 이렇든 저렇든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FOMC 일부 영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 5월 컨퍼런스 선행지수하고, 6월 17일 날 이제 일본은행의 금융결정회의,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일본 정부 부채 불안, 그리고 그 속에서, BOJ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지속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돼. 그리고는 뭐 나머지는 뭐 중국 지표들 발표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영향받을 상황은 아니고,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요거 다시 되돌아가서, 그러면 이런 게 있잖아. 아까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 혹시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뭔가 궁금한 거 있지 않아? 응? 딱 1분만 이제 제가 쉬면서 혹시 여기까지 지금 들으셨던 것 중에 뭐 궁금한 게 있지 않아요? 있는 게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응? 없어? 이 타이밍에서 궁금해해야 되는 게 딱 떠올라야지. 그러면 지난번에 그죠? 9월 말서부터 10월 달까지 그죠?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누구야? 이스라엘과 이란의 뭐 헤즈볼라하고 막 싸움이 치열했었던 그죠? 이란하고도 이스라엘하고도 치고받았었던 그때의 주가 모습은 어땠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이제 미국 시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언제냐? 작년? 요때야. 아니, 여기가 아니고 참. 여기. 아니지. 9월, 아니지. 9월 말. 요때요, 요때. 뭐 별 크게 영향 안 받았죠? 응? 그렇잖아.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죠? 9월 말에서 10월 달, 응? 아까 제가 그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요, 9월 23일 날, 하이즈볼라 폭격하고, 응? 레바논 베이루트 도심 공습하고 9월 30, 그죠? 이란에 보복하고 10월 1일 날, 그죠? 그리고 10월 26일 날 세 차례 보복 공격 종료하고 이스라엘군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 보니까 9월 23일 뭐 그때부터 10월 26일 뭐 요 타이밍에 보면 전혀 뭐 나스닥은 뭐 요 정도 뭐 이거 굳이 받았다고 할 만하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중요하지. 그죠? 다 지우고. 아우 진짜 오네. 언제냐? 9월. 요때. 그래서 10월. 요때야. 응? 우리나라도 보면 거의 영향을 안 받았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응? 그런데 그러면 이건 왜 떨어졌니? 그럼 궁금해해야 되잖아. 미국은 올라가는데, 그죠? 미국은 여기서 11월부터 올라갔는데, 우리 시장은 왜 여기서 요거 떨어진 건 왜 떨어졌어요? 요때는 계엄, 12월 3일인가? 계엄 때문이라고 치고, 여기 그 전은 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주식은 제가 항상, 그거 싸움이라 그랬잖아. 뭐, 기억력 싸움. 그때, 우리 시장만이 안고 있는 수급의 문제가 있었잖아. 그때 제가 맨날 욕했던 거, 금투세. 그지? 그 금투세가 결정이 안 났었던 때라고. 이해되세요? 9월, 10월 결정 내린다 계속 하다 하면서 금투세가 결정이 안 되고 막 하면서 미국 시장 좋으니까 다 서학개미 쪽으로 움직여 들어가던 타이밍이라고. 막판 물량. 이해되시지? 그래서 내려왔었던 거야. 그러면 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요때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간 게 뭡니까? 정부의 정책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사주 폐지라든지 그리고 또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시에도 매도 물량 안 나오게 법 개정을 또 추진한대잖아. 그게 뭔 말이냐면 그 자사주가 보유하고 있는 게 그죠? 이 출자 제한 규제 거기에 또 상출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죠? 아 55세 55억님, DDD는 뭐예요? 여튼 그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셨지? 그래서 뭡니까? 대주주가 이미 법정 한도에 지분을 가깝게 지분을 보유 중인 경우에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지분율이 상승해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지금은 즉시 지분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은 뭐 이거 효과가 뭐 주가에 긍정적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뭐 해소하겠다. 그제? 법으로. 그리고 2년 유예하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상법 개정 그 부분이 이제 사실 통과되려면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이제 국정 뭡니까 저 강요들도 다 인선하고 청문회 통과하고 뭐 해서 다 이렇게 완료가 돼야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 상법 개정 법안도 대부분 민주당 법안인 거고, 그죠? 민주당 정당과 그다음에 이제 강요 인선을 통해서 이 당정 협의를 마친 이후에 뭐 일정 정도 법률 개정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그게 그거니까 그냥 민주당이 발의해서 처리하느냐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만, 그죠? 여튼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때의 수급적인 상황과 이때의 수급적인 상황은 틀리다라는 거야. 자,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죠?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이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요건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여기서 한번 세게 올라왔고 1차 상승을 했고 1차 상승한 이후에 밀림 조정 이후 다시 2차 상승을 세게 한 상황, 그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이전 정고점 다이렉트로 올라온 부분, 요 부분에 이 지지, 여기를 받고 마무리를 하느냐, 요 부분까지 조정을 보이느냐, 요 정도의 부분이라고 봐,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많이 받았을 때가 2850.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100% 맞는 건 아니야. 예상인 거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산되느냐, 안 되면 조정받는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